입단은 어디에 하셨죠? 두산 베어스 입단해. 받았는데 한 5분 만에 전화 오더라고요. 두산 스카우터한테. 김경훈 감독님이 그 당시에 다음에 또 부를 수 있는 이게 상황이 오면 너를 무조건 첫 번째로 부를 거니까 평소 때 이렇게 반말을 하다가 고단 선수 안녕하십니까 딱 부산하는 갑자기. 한평이 안 좋냐 강진이 안 좋냐 강진이죠. 조금 한평은 도시예요. 도시. 나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로 트레이드 된 계기가 그거는 걸 얘기하면은 파장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할 수 없고. 입단은 어디에 하셨죠? 두산 베어스 입단해. 고등학교 때 벌써 네, 고등학교 때 받은 거죠. 받았는데 한 5분 만에 전화 오더라고요. 두산 스카우터한테. 대학교 가라고.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진짜 아니라고 아들 프로 보내고 싶다고 했는데 저도 프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 5분? 10분도 안 됐는데 제 기억에 한 10분 5분 정도 전화가 왔고 대학교 가라 그래서 그때 대학교를 안 정해놨거든요. 프로 갈 줄 알고 4년을 조금 대학 생활을 했죠. 저도 뭐 운동을 했지만 저랑은 근데 조금 세대 차이가 느끼는 게 띠동갑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이제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프로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산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지명권은 철회해 달라. 약간 미친 짓이죠. 그렇죠, 말하면 안 그렇죠. 되는데 그렇게 어머니 아버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구단 사무실까지 찾아갔을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풀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교를 가고 이제 나중에 돼서 두산 베어스 입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스카우터가 그렇게 어쨌든 성이 아닌 성의를 보였고 어쨌든 관심을 가졌는데 성의가 아니죠. 지명은 제가 야구를 잘했으니까 지명한 거고 그거는 제가 야구를 잘했으니까 지명을 한 거고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했으니까 좀 지명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저를 받아가야 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데리고 못 가니까 이제 자기 입장에서는 프로를 바로 오는 것보다 대학교 와서 경험 쌓고 이렇게 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저희 이제 학교 감독님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4월 5일인가 개막전하고 일주일 뒤에 바로 광주로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광주로 내려오라 그래서 1군 엔트리로 1군 엔트리를 이제 등록된다 내려오라 그랬는데 그 당시 홍성훈 선배 성은이 형이 햄스트링이 안 좋아서 허리인가 햄스트링이 안 좋아가지고 저보고 광주로 내려오라 해서 제가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홍수 장비와 방망이와 도구를 갖고 내려갔죠. 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선배님한테. 네. 안녕하세요 막 하니까 갑자기 성은이 형이 이제 주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너 왜 왔어 그러더라고 저한테. 제 기억에는 이렇게 해서 선배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올라오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은이 형이 그때 그 전날까지 시합을 안 뛰었는데 그날 바로 이제 제 기억에 옥상인가 거기 가서 스윙하고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갑자기 아프시다 그러다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그러고 불러 내려왔는데 내가 그러고 나서 등록이 그 다음 날에 등록이 될 줄 알았는데 등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볼만 이제 광주 그 당시 무등 야구장이죠. 그렇죠. 무등 야구장에서 이제 피칭만 받다가 불펜 포수처럼 그러니까 올라왔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성은이가 괜찮으니까 다시 그냥 내려가라. 그래서 김경훈 감독님이 그 당시에 다음에 또 부를 수 있는 이게 상황이 오면 너를 무조건 첫 번째로 부를 거니까 2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내려갔는데 한 달 좀 안 돼서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다시 5월 초에 불러가지고 그때는 등록이 됐죠.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죠. 뭐 콜업 한다고 했다가 올라왔다가 등록이 안 되고 다시 내려보내고 또 요새도 많아요. 요새도 그러니까요. 올라왔다가 예전보다는 덜 하겠지만 예전보다 요새가 더 심한 것 같은데. 오히려 오히려 요새는 차 갖고 올라오다가 중간에 빠꾸 해갖고 바로 다시 내려가는 것도 많아요. 갑자기 내려가고 있는데 야 선수 바뀌었다 너 가고 다른 애가 들어오고 이런 게 좀 많죠. 그러면은 그런 거는 보통 투수들도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갑자기 선발이 다음날 너가 이제 선발이다 했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불펜이 올라오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죠. 뭐 이런 거는 진짜 선수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좀 알기 힘든 내용이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방출이 좀 빨랐어요. 저 1년 하고 바로 방출됐죠. 그래요? 여기 팔꿈치 인대가 끊어졌어요. 솔직히 당할지 몰랐고. 그 당시에 양희 선수가 이제 경찰청을 가는 상황이었고 최재훈 선수가 들어왔을 거예요. 신고 선수로. 신고로 들어왔을 거예요. 김재한 선수 포수로 들어왔죠. 육성 팀장하고 감독님이 그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네가 팔꿈치가 여기가 상태가 안 좋고 끊어졌는데 내가 그래도 너를 1년 더 기회를 주겠다. 열심히 해봐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근데 11월 초에 갑자기 이제 운동을 하려고 근데 저를 이제 부르더라고요. 불렀는데 육성 팀장 아직까지 기억해. 육성 팀장님이 평소 때 이렇게 반말을 하다가 고단 선수 안녕하십니까 딱 인사를 하는 갑자기 그러더니 갑자기
예, 호다소도 뭐 두산 베어스에서 고생하셨고 저희까지 뭐 2년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이제 뭐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순간 이제 어이가 없었죠. 전 무조건 더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리고 방출 시즌도 아니었고 11월이 넘었으면 이미 끝나서 끝났으니까. 애들이 다 나간 상태에서 저만 혼자 짐 싸갖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11월달. 그 당시 이군 감독이 박종원 감독님이었거든요. 박종원 감독님하고 저기 육성 팀장님이 그 전에 차라리 10월달이나 9월달 그렇게 얘기 안 해줬으면은 그렇죠. 그게 약간의 뭔가 배신감, 약간 실망, 허탈감 이런 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고 혼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행보가 어떻게 됐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역 영장이 나왔어요. 딱 그 다음 년도에 8월달에 나왔는데 팔꿈치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팔꿈치가 안 움직여요. 팔이 굽혀지지도 않고 맞아요. 사물을 못 들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갖고 안 되겠다. 이거 수술을 해야 되겠다. 야구를 하던 안 하던 그렇죠. 일반 생활 아예 안 해야 되니까. 예. 수술을 했는데 이제 공익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공익 공익을 이제 가게 됐죠. 치매 할머니들 이제 복지센터 요양병원에서 했는데 할머니들 이제 봉보차 타고 이제 같이 이제 모셔오고 같이 좀 끝나고 힘쓰는 같이 일도 점심 먹고 보면은 안타깝긴 해요. 왜냐면은 몸이 조금 안 좋으신 몸이 분들도 아니고 있고. 치매를 걸리시는 분들은 엄마 자기 딸 아들 딸도 못 알아봐요. 예. 그럼 조금 아들 딸도 마음이 못 알아보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시고 갑자기 여기 고개 한번 들었다 오시면 이제 다시 또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러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가슴이 좀 많이 아팠죠. 마음이 좀 아팠죠. 예. 그때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운동은 처음에 했는지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놔버렸구나.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전 야구를 안 하려고 그랬죠. 그렇죠. 별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예. 공익이 2년 아직은 2개월 고민 있으니까 중이었고. 시간이 있었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야구가 다시 조금 그리워지기 시작했죠. 그때는 지금처럼 뭐 레슨장이라든지 없죠, 뭐 없죠.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근데 뭐 1년 차에 바로 방출됐으면 뭐 전력 분석원이라든지 그것도 안 되죠. 스카우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될 안 거고.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그러면 이제 몸 관리를 하면서 다시 이제 프로 선수를 해야겠다. 근데 사실 프로 다시 재 테스트 보는 것도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죠. 또 좀 2년이라는 공백 기간도 있고. 그다음 팀이 어디였죠? 넥센이었죠. 넥센. 히어로즈였죠. 그러면은 테스트를 어떻게 하다가 테스트는 이제 저 형이 많이 알아봐줘가지고 네. 테스트를 봤어요. 네. 그 이제 공이 끝날 때쯤에 휴가를 써서 2010년도 아시안 게임 할 때였으니까. 광저우. 네, 광저우 아시안 게임 할 때 김시인 감독님은 네. 목동 야구장에 안 계셨고 네. 거기서 연습을 하다가 이제 강진으로 갔죠. 네, 그 아티팩트. 전설의 그 강진. 네, 근데 계약은 안 하고 갔어요. 계약은 아. 안 하고 11월 달에 가서 12월 1월까지 하다가 1월 거의 마지막 날쯤에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게 어찌됐든 테스트였네요. 2달이라는 시간이. 테스트 합격하고 이제 강진 생활이 시작됐죠. 컨테이너. 제가 그 옆 동네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 동네를 좀 아는데. 테너보다 벌레들하고 바퀴벌레, 벌레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한평이었잖아요. 한평이 안 좋냐, 강진이 안 좋냐, 이게 선수들 사이에서는 강진이죠. 어떻게 한평은 한평도 조금 한평은 도시예요. 도시. 나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참 나가. 아니 한평은 도시라고. 한평 그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딱 한평은 도시라고. 그냥 탈출 불가능. 거기는. 강진은 진짜로 네. 와우 쉽지 않아요.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넥센에서 그렇게 선수 생활 이제 시작됐잖아요, 선배님이. 네. 그때 팔꿈치 상태는 그때는 다시 이제 원 상태로 좀 돌아왔고 공도 이제 어깨도 그냥 좋은 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네, 네. 좋은 편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때릴 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이제 시합을 뛰는데 그 당시에 또 김성각 감독님, 이군 감독님 또 잘 봐주셔갖고 다른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한테 먼저 처음에 기회를 주셨거든요. 시합을 뛸 때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가 제일 먼저 떠라. 근데 그날 또 제가 임팩트 있게 또 보여줘가지고 어느 팀이랑 할 때? 거긴 대학교죠. 아, 대학교랑 대학교. 뭐 안타 2개인가 3개 치고 도루를 다 잡았을 거예요. 도루 다 잡고 안타 2개. 도루 잡은 게 컸네요. 예. 하니 감독님이 이제 좋게 봐줘. 그때부터 이제 2군에서 이제 제가 시합을 뛰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2군에서 이제 계속 경기를 뛰고 이제 1순위 이제 콜업 1순위가 거의 된 거죠. 콜업 1순위가 될 수가 없죠. 신고 선수니까. 아, 계약이 아직 안 풀렸으니까. 네, 6월 그 당시 6월 1일이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서울에서 자고 있었는데 네. 5월 마지막 날쯤에 전화가 오는 메이저 2군 메이 지금 이제 2군 감독님이죠. 설종진. 네. 근데 전화가 와서 1군 등록 되겠다. 그 당시 또 부산이었거든요. 부산으로 내려가 또 짐 바리바리 싸들고 또 내려가고. 네, 내려갔죠. 콜업 되고 그 다음부터 조금 순탄했죠. 그래도 그때부터 인지도도 조금 그러니까 이제 허도한이라는 사람을 이제 일반 팬들이 다 알기 시작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신인 감독님이 고맙죠. 저한테는 고마운 음. 게 시합을 원래 이제 강기태 선배 그다음에 뭐 밑에 뭐 유선정도 있어 허준 준경도 있었고 네네네. 그 형들과 선정이 안 뛰고 제가 뛰었어요 시합을. 근데 어차피 그때 꼴찌 네네네. 꼴찌여가지고 어차피 꼴찌 할 거 이제 키운다는 마음으로 제가 많이 뛰게 된 거죠. C가 조금 잘 맞은 것도 있네요. 그렇죠. 운이 좋았죠 제가. 넥센에서 그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9번 워낙 쳤어요 저는. 그때. 그래도 그거 한 칸에 있는 게 아니요 저 때문에 타율 많이 까먹었어요. 저 허문에 지금 이제 전 롯데 감독님이 항상 했어요. 야, 너 때문에 타율 깎는다고 맨날. 그때 박병호 선배님, 강정호 선배 또 1번이 건창희, 2번 이태근, 네. 3번 유한준, 오, 4번 박병호, 5번 강정호, 6번 김민성, 7번 이성열, 8번이 제가 치고 9번이 용병이 쳤을 거예요. 오히려 네, 9번이 용병이 제일 못 쳤다고 생각하니까 감독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네. 다른 팀은 용병이 1번에서 5번 사이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근데 사실 거의 들어가요. 다 국가대표급 타선이니까 못 들어가죠. 네. 서건창 어떻게 뺄 거예요? 그렇죠. 이태근 못 빼죠. 못 빼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유한준 어떻게 빼요? 한준이 형 잘 치는데. 병호 형 빼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정호 강정호 잘 줘. 빼기도 그다음 김민성인데 민성이 못 빼죠. 선수 생활 할 때는 넥센이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임팩트가 있으신가 아니면 혹시 다른 팀 중에 워낙 팀들이 많아가지고 워낙 팀이 많아서 네, 6팀 중에 모든 팀이 다 저한테는 다 소중한데 네. 또 넥센이 저를 이제 야구계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이제 받아줬으니까 확실히 조금 고마운 네. 팀으로 그래서 넥센에서 몇 년 있으셨죠? 5년 있었네. 5년. 네, 5년 한 그래도 5년째 트레이드했네. 네. 그래서 하나로 트레이드했죠. 트레이드 된 계기가 또 그거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는지 이거는 그걸 얘기하면은 파장이 있으니까 이거 얘기할 수 없고 이거는 은퇴한 뒤에 제가 뭐 은퇴를 하던가 뭐가 해야지 이거는- 아직은 현역이라서 아직은 아직은 파장이 현역이라서 있고. 저는 그때 당시에 딴 팀으로 갈 줄 알았어요. 네, 그럼 네. 트레이드 되면은 포수에 그때는 누가 있었나요? 대체할 만한 박동원 있었죠. 아, 동원이가 이제 이제 올라오고 이제 완전 어, 자리 잡은 상태죠. 그때부터 2년이 되긴 했네요. 넥센 시절부터 13년도에 왔을 때부터 이제 상무를 제가 있을 때 상무를 갔다 왔는데 몰랐죠 박동원. 근데 왔는데 어깨도 엄청 좋고 타격도 타격도 엄청 막 잘 치는 거예요. 와 이거 잘한다 얘 밀리겠다 이게 했는데 알고 예. 확실히 약간의 경험이 좀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저도 없었지만 동원이가 좀 맞아요. 더 없었죠. 맞아 포수 신인이 잘한다는 거는 정말 더 어려운 일 같아요. 포수는 제가 보기에는 첫 해부터 시합 뛴다는 자체가 그렇죠. 거의 힘들죠. 구단에서 진짜 큰 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구단에서 엄청 큰 결심을 해야 되고 선수단 이제 투수하고 선수단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막히고 그렇죠. 어느 순간 이제 힘들 거예요. 무조건 제고 힘든데 그거를 어느 이제 구단이나 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뛰는 선수들 특히 투수죠. 맞죠. 투수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투수들도 어떻게 돼도 자기 방어율이고 자기 성적인데 그렇죠. 그게 이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신인 포수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워낙 대선배들이니까 또 기에 눌리는 것도 있고 신인들이 제가 신인 때 좀 많이 눌렸거든요. 우리는 신인 때 눌렸겠지만 좀 많이 눌렸어요. 지금은 얘기하면은 저희가 얘기하면 오히려 제가 눈치 봐요 솔직히. 얘기하면 오히려. 약간 눈치 보게 돼요. 그냥 신경 안 쓰죠. 좀 하나에서도 임팩트가 없었어요. 왜냐면 하나는 제가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지방 혼자 살게 돼서 간 팀이라서 그렇죠. 가족도 없고 다들 서울에 네, 계시니까. 다 서울에 있고 예. 그 당시에 뭐 결혼한 것도 아니고 혼자 있어야 되니까 네. 너무 외롭고 힘들더라고. 집에 가면 혼자 있고 아침에 또 김성훈 감독님이 운동을 또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뭐 6시 반 7시에 나갔다가 저녁에 막 10시 12시 1시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냥 잠만 자고 하는데 너무 이게 복되는 일상. 시합은 뛰지도 못하고. 거의 고등학교로 돌아간 느낌. 고등학교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아, 오히려 더. 더 힘들었어요. 저도 프로 했을 때 빠른 티라고 하잖아요. 저희 훈련하는 거 그거 뭐 1000개 2000개 칠 때 프로 가면은 이건 안 하겠지 했는데 더 하더라고요. 스타일이 그러면 조금 안 맞는 건가요?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일단 되게 많았어요. 그때 맞아요. 하나 포수는 누가 있었죠? 인성이 형하고 조인성 선수랑. 그 다음에 구단에서 키우는 정범모, 범모가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전대 인성이 그 다음에 일목이 형 데리고 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네. 뭐 인성이 형 어떻게든 주전 메인 포수고 아무리 이제 캠프 때나 이렇게 아무리 해도 네. 시합을 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네. 이건 못 뛰겠다. 내가 실력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못 뛰겠다는 비하인드 생각이- 스토리가 또. 못 뛰겠다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 팀 LG 수석 코치 김준 코치도 그때 있었는데 네. 근데 그때 그 당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시합을 뛸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한테 야 근데 그때보다 지금 나이 마음 먹은 네가 야구를 더 잘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하나는 뭐 그렇게 흘러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제2의 전성기가 오는 이제 SK죠. 예, SK죠. SK. 제2의 전성기라는 말에 아니죠. 동의하시나요? 아니죠. 별로 아니요. 아직 아니다. 제2의 전성기는 안 왔다. 아니요. 제1의 전성기도 없었는데 제2의 전성기. 후회하는 게 야구하면서 약간 가누고 길게 가려고 너무 이게 생각보다 아유.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남들- 저는 연결 단장이 됐고 온 사람 필만 감독이 저를 쓸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박대환 코치가 야 너는 뭔데 그 다음 날부터 안 들어갔어요. SSG 관계자 보면은 저 글러브 이강철 감독님이 야 너 KT 코치들이랑 친하냐? 아무도 모릅니다. 인사 잘해라. 왜요? 그러니까 차명 관장이 네, 갑자기. 단장님이죠? 네. 단장님이 갑자기 차선장님한테 연락 오면은 뭐안 받으면 되죠.